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레거시 디럭스 너가웃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이 제품은 레거시 시리즈로 출시된 프라임 유니버스 제품 중에 하나고요. 이전에 나온 제품 중에는 RC랑 벌크헤드가 있었죠. 다 같은 유니버스에 들어있는 그런 캐릭터들인데 우선 제가 구판 제품 프라임 시리즈를 잠깐 모았었다가 접어서 이번에 나오는 레거시 프라임 유니버스에는 딱히 모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또 이전에 소개했던 POTP 옵티머스랑 같이 또 카페 이벤트로 상품을 받게 돼서 소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리즈를 모을 생각이 없었던 게 취향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워낙 모을 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프라임 시리즈는 좀 포기한 경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좀 여유가 되면 더 모으고 싶긴 한데 못 모았다가 또 이렇게 너가웃 제품을 보니까 또 프라임 시리즈를 또 모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레거시로 쭉 나온다면 새로운 컬렉션 추가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너가웃은 트랜스포머 프라임 시리즈에 등장했던 디셉티콘 멤버고요. 디셉티콘에서는 군의관 겸 과학자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쳇하고 포지션이 같은데 좀 대비되는 거는 라쳇은 보면 보통 다 기지에만 있는 비전투원인데 이 너가웃은 전투를 겸하는 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은데 그래서 악당이지만 트랜스포머 프라임 시리즈에 나온 대부분의 디셉티콘들처럼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먼저 이 너가웃은 제품으로는 트랜스포머 라이드 9판 시리즈죠. 9판 시리즈 디럭스급으로 먼저 출시가 됐고 타카라토미에서 나온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9판 제품들이 다 그렇듯이 극 중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트랜스포머 프라임 제품들을 이렇게 찾다 보면은 이게 9판 라이드 조형처럼 기본 제품이 있고 또 조립형 비슷하게 스티커를 묻히는 제품이 있던데 이게 그 두 번째 암즈 마이크론이라는 라인업이더라고요. 타카라토미에서 나온 버전인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9판 조형은 전작에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9판 조형이 두 개가 있고 이번에 출시된 레거시 제품이 이 너가웃의 세 번째이자 또 최신 제품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덕지덕지 뭔가가 붙어있던 9판 조형에 비해서 많이 깔끔해졌어요. 근데 기본 프레임이 스튜디오 시리즈 86 제주의 리툴이라서 이게 극중의 모습보다는 그냥 원작 버전의 재질랑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중의 모습으로 본다면 사실 9판이 좀 더 비슷한 모습이긴 해요. 우선 패키지 간략하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 소체랑 무기 하나가 주어지고 18번의 스텝을 거치는데요. 또 빠르게 소체 보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하자면 우선 이번 레거시 너가웃은 최신 제품이라서 프로포션은 많이 좋아진 점이 있는데 프라임 시리즈 특유의 길쭉한 모습이 없기도 하고 또 9판처럼 뭔가 자잘한 파츠가 없으니까 뭔가 특징이 많이 죽은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품 전반적으로는 전작에 비해서 프로포션이 많이 깔끔해져서 이 제품만 본다면 충분히 괜찮은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얼굴 조형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또 이게 별로라는 평이 좀 있어요. 몰드가 더 추가된 게 별로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런 포인트 부분에 도색만 더한다면 극중 모습과는 제일 비슷하게 잘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어디서 호불호가 갈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고 물론 관절 가동도 불편함 없이 편하게 가동할 수 있어서 좋아요. 팔 가동도 매우 깔끔하게 가려진 게 없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잘 되고 다리 가동도 잘 되고 무릎도 이중 관절이라서 나름 관절 가동을 생각하면 아주 만족스러운데 이게 결국엔 리툴 조형이라서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특징적인 부분은 많이 사라진 게 아쉬워요. 이게 그냥 이것만 봤을 땐 좋지만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극 중에서 봤던 너가웃의 특징이 보일까 한다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범퍼 부분도 원래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라 좀 날렵하게 생긴 친구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오히려 9판이 더 좋은 부분도 있고 물론 이게 더 좋아진 건 있지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벌크헤드도 그게 좀 아쉬웠어요. 물론 이게 새로 나온 거라서 그렇지만 몇몇 부분은 개수된 건 맞지만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랑 또 무기, 이 색깔을 빼면 딱히 너가웃의 특징이 안 드러나서 계속 얘기하지만 좀 아쉬워요.
그리고 무기가 말 나온 김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무기는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되어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극 중에서 나왔던 지팡이, 그 무기를 그대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구판 조형인 프라임 시리즈 디럭스급에도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멋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분리형인 것도 좋고 그 덕분에 활용도가 더 좋아졌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도색이나 몰드가 좋아졌는데, 아까 말한 대로 분리되면서 활용도가 더 좋아졌다는 점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조형 자체는 구판에 비해선 단순해져서 약간 재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무기가 또 재밌어져서 여러모로 또 장점이 또 있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극 중에서처럼 이렇게 지팡이를 쥔 너가웃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고요. 지팡이도 되게 특이하게 보통은 여기로 끼는데 그냥 여기 튀어나온 손잡이를 활용해서 굉장히 재밌게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기 팔뚝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뭔가 방패나 나이프 같은 느낌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걸 뺀 상태에서는 다시 뒤집어서 이거는 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아까는 지팡이였는데 머리만 떼주면 이렇게 총이랑 방패 느낌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총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홈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끼워서 좀 더 멋있는 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만 있을 때보다는 이게 끼워지니까 좀 더 괜찮은 부분이죠. 그래서 무기를 총 3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구판보다 무기 활용 면에서는 더 좋아졌고, 또 이렇게 무기가 더 예쁘게 생기다 보니까 보는 재미가 있어서 또 그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너가웃 같은 경우는 캐릭터 자체만 본다면은 이게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 자체적으로 또 프로포션만 본다면 여러 장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프라임 시리즈라기보다는 또 레거시 시리즈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한 또 레거시만의 또 특색이라고 보고 느끼면 나름의 매력을 충분히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즈의 리툴이라 했으니까 재즈랑 한번 비교해보면 기본 프레임은 다 똑같아요. 우선 등짐 구조도 똑같고요. 그냥 여기 범퍼 부분 디자인이 달라진 거, 그 다음에 얼굴 다른 거, 그리고 하체 부분의 발목 부분도 좀 달라졌어요. 이게 디자인이 아무래도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리툴이지만 약간은 다른 점이 있는데, 보통 리툴이라 하면은 아예 색깔만 다르게 하거나 좀 결국엔 똑같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 프레임만 같이 하고 디자인은 나름 좀 다르게 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재즈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이 되게 불편했는데 너가웃은 좀 편해요. 물론 이게 구조는 똑같은데 고정하는 게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좀 더 재밌게 바뀌었고, 발목 같은 경우도 뾰족하게 표현돼서 이렇게 네모나게 나와 있어서 좀 이게 부자연스러운 착지였던 것과 달리 이 너가웃은 좀 더 자연스럽게 착지를 하고 있다는 게 또 마음에 들고, 여러모로 리툴이지만 그렇게 아쉬운 부분은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냥 이 프라임 시리즈를 레거시 시리즈로 재해석해서 좀 새롭게 나타냈다고 생각을 하면 크게 아쉬움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또 퀄리티로 따져본다면은 구판보다도 훨씬 좋기 때문에 이 레거시 시리즈로 또 프라임 시리즈를 새롭게 모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가동 같은 경우는 크게 막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이미 재즈랑 똑같기도 하고, 저희 디럭스 특성상 크게 볼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극적인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설명만 하고요. 바로 비클 모드로 변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발목 부분에 붙어있는 이 파츠를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힘을 줘서 이렇게 합쳐주고, 그 다음에 발목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 무릎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그대로 올려서 위로 전개해줍니다. 이쪽도 똑같이 위로 전개해서 붙여주고 합쳐주세요. 그 다음에 손목은 이렇게 넣어주고 손목이 이렇게 앞으로 보이도록 돌려주세요. 흉부 부분 파츠 이렇게 들어서 그대로 쭉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츠는 올려주고, 올려놓은 채로 머리를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전개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다시 이 파츠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범퍼 중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복부 파츠가 있는데요. 허리랑 별개로 여기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재즈 때도 똑같은데 여기를 허리가 아니라 여기 복부 부분에 있는 파츠를 따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팔 부분을 내리고 돌리면은 이렇게 바퀴랑 같이 자리가 바뀌는데 그대로 돌려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내리고 돌려서 바퀴가 바깥쪽으로 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 부분 핀이 이렇게 바깥으로 올 텐데 이건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천장 부분으로 와서 파츠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닫아서 이렇게 앞으로 넣으면서 여기 앞을 결합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닫을 때 여기 구멍이랑 아까 튀어나온 이 핀이랑 맞게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부분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딱 맞춰주고, 이게 너무 빡빡해서 잘 안 맞춰지는데 왠지 나중에 분리할 때 좀 힘들 것 같아서 살짝만 붙이도록 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 팔 부분 구멍에 문짝 구멍이랑 팔의 핀이랑 합쳐주고, 이렇게 해주면 너가웃의 비클 모드 완성이 됩니다. 너가웃의 비클 모드는 재즈랑 조형이 같기 때문에 변형도 똑같이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문짝 넣는 게, 막판에 문짝을 넣는 게 좀 빡세긴 했는데 여기만 좀 잘 조절하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그리고 여기 뒷범퍼도 이게 결합하기에는 좀 핀이 굵어서 옛날에 그 범블비 뒷범퍼처럼 굳이 다 합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남겨놓는 게 또 로봇 모드로 변신할 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그냥 더 깔끔하게 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뺄 때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작중에서는 에스턴 마틴 차량을 커스텀해서 좀 날렵하고 뾰족한 그런 차였는데 레거시는 무슨 차량을 기반으로 한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옛날에 했던 트랜스포머 게임에서 본 스윈들이라는 캐릭터가 생각이 나는 그런 디자인인데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만든 거진 않을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작이랑 또 구판 제품들과도 괴리감이 있는데 레거시 시리즈로 재해석된 매력이 있는, 오히려 로봇 모드 때보다 더 매력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바퀴 휠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퀴 휠도 약간 형광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은색이었던 것과 달리 이런 형광색이 나름 또 포인트를 줘서 이 전체적인 빨간색 배경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옆에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뻗쳐있는 이런 프린팅? 이런 게 또 뭔가 좀 달리는 속도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고, 몰드 같은 경우도 엄청 잘 나왔어요. 또 특히 창문이 또 클리어 재질이긴 한데 여기 뒷부분 같은 경우는 재즈 때도 없었던 그런 효과가 들어있어요. 계단식으로 좀 층층이 쌓여있는 이런 게 또 나름의 재미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범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작이랑은 좀 많이 차이점이 있어요. 좀 네모나고 좀 투박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거리감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나름 스튜디오 시리즈 디노 제품처럼 해즈브로 자체적인 그런 차량, 그거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또 비클 모드 때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꼽고 또 옆부분에 무기를 꽂아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무기를 꼽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무비판 같은 경우는 무기가 좀 잘 어울리는데 이런 만화 버전을 한 제품들은 이게 비클 모드 때는 좀 무기가 없는 게 더 좋더라고요. 물론 활용도는 좋은데 따로 이렇게 두고 비클 모드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로봇 모드로 변형하고 빠르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은 다시 반대로 여기 문짝 부분을 먼저 열어줍니다. 이게 재즈 때랑 다르게 좀 결합하는 게 좀 많이 빡빡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문 밑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주의해서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려주고 여기도 여기 앞부분을 먼저 벌리고 문짝을 열어주세요. 한쪽으로 다 열면은 힘이 너무 많이 가해지니까 앞부분을 밀면서 뒤를 같이 열어주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이랑 또 분리를 하고, 범퍼 부분은 앞에 또 결합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빼주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대로 들어서 이 부분을 빼주고 그대로 여기를 꺾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여기 이 부분이 좀 파손이 될 수도 있는데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재즈 때랑 똑같이 여기를 접어주고 그 다음에 문을 이렇게 접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서 팔을 그대로 꺼내주고 손목을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범퍼 부분 그대로 다시 내려서 얼굴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얼굴이 나오고요. 그대로 내리기 전에 아까 돌렸던 복부 부분 파츠 이렇게 돌려서 맞추고 내려서 여기를 결합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체 결합되고 다리는 이렇게 분리하고 쭉 펼쳐줍니다. 쭉 펼치고 무릎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고 여기 무릎 쪽에 핀이 있어요. 여기를 두 개를 딱 맞춰줍니다. 딱 맞추고 발목 꺼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다시 이렇게 빼서 뒤로 꺾어줍니다. 이렇게 꺾어줘야 여기 발목 부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대로 등은 내려주면
딱 로봇 모드 완성이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뭐 무기만 다시 알아서 끼워주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머 레거시 시리즈 너가웃의 로봇 모드, 비켈 모드 다 알아봤는데요. 우선 레거시 시리즈로 나온 프라임 시리즈 제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원작 조형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라서 약간의 좀 실망감은 있었는데 레거시만의 특유의 분위기로 재해석한 게 좀 나름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졌어요. 또 명작이고 회자되는 시리즈인 만큼 구하기 힘든 구판보다는 그나마 이렇게 또 재판되는 제품이 있다는 거에서 또 만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벤트 상품으로 받아서 별 생각 없이 만족감을 느꼈었던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원작이나 구판이랑 또 비교했을 때는 물론 아쉬운 점은 있을 겁니다. 또 재판되고 신제품으로서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이 레거시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잘 걸러서 이렇게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그런 걸로만 호불호가 갈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그냥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어색하긴 하지만 또 계속 나와서 여러 제품이 합쳐지면은 또 다 같이 봤을 때도 괜찮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는 바고요. 아무튼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고 또 이 제품이 꽤 많이 인기가 있던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트랜스포머 제품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